어떤 데이터 타입 t가 주어졌을 때 t가 constructorable이 하는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타입이 주어졌을 때 그 타입이 특정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타입은 템플릿에 대한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어지고 이 프로퍼티의 이름은 메타 펑션의 일부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is 언더바를 제거하고 남는 부위가 이제 프로퍼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constructabl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데이터 타입 t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따따따 아규먼트에서 이거를 이제 팩이라 부르거든요. 템플릿 파라미터 팩이라 부릅니다. 팩이란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밀봉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라벨링이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이제 타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타입들을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오직 이름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팩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팩 이름이 실제 문장상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형태로 구문이 등장해야 되냐면 팩 익스펜션이라는 구문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돼요. 한번 만약에 어떤 이름이 팩이 되어지게 되면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은 항상 뭐가 되냐면 팩 익스펜션 형태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밀봉해서 밀봉할 수는 없어요. 오직 팩 익스펜션 구문으로 되어야 하는데 팩 익스펜션 구문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패턴 부유하고 그다음 따따따 구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딱 명시를 하게 되면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꺼내와서 A1을 꺼내서 이 패턴 대신 씁니다.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컴마를 써주고 두 번째 걸 꺼내서 그 패턴 위치에 씁니다. 그 다음에 컴마를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런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를 명세하는 구문을 팩 익스펜션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가 팩 익스펜션 구문이에요. 그럴 때 패턴이 어디가 되냐면 이 부분이 패턴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엘립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패턴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룰에 따라서. 여기는 단순한 형태의 패턴 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를 만드는데 생성하기 위해서 이 아규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타입 t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constructable이라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충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감이 오는데 데이터 타입 t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 아규먼트를 전달했을 때 그 아규먼트를 가지고 t를 만들 수 있어? 그거를 체크하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는 다른 추가적인 프로퍼티를 또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블은 뒤에 있는 아규먼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즉 t만으로 생성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고요. copy constructable하고 move constructable은 둘 다 reference 타입 t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제를 보니까 컨센서스에 대한 컨센서 t에 대한 레퍼런스로부터 생성이 되는 경우는 copy, t left로 생성되는 경우는 move constructable로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퍼런서블이라는 부분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게 체크가 되는데 레퍼런서블 타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시 이 컨스트럭터블에는 이 프로퍼티는 기존에 이제 여기 있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메타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또 확장을 합니다. 컨스트럭터블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 구문이 예외를 트루하지 않으면, 즉 호출되는 함수가 no except 함수이면 no true constructable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만 남기고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t만 남겼을 때도 문제가 없으면 no throw default constructable, no throw copy constructable, no throw move constructable 요걸 다시 확장을 해서 또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다시 만든 다음에 또 세 개를 또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합니다. 그래서 no throw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다양한 형태의 프로퍼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트리비얼이라고 해서 기존의 is constructable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실제 호출되는 함수가 프로그래머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임의로 만들어서 짐작해서 코딩을 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트리비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비얼한 함수 호출이면 컨스트럭터가 생성자가 트리비얼하면 트리비얼리 컨스트럭터블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또 여기서 다시 또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만 남긴 상태로 호출했을 때 디폴트 컨스트럭터블에 대한 트리비얼리, 그 다음 카피 무브에 대한 트리비얼리라는 프로퍼티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결국 모든 여기 존재하는 메타 펑션 이름은 여기 있는 컨스트럭터블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돼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이제 따라오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레퍼런서블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문서에 레퍼런서블 타입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 t가 있을 때 이 t에다가 이렇게 rvalue든 lvalue든 병합을 해서 만들었을 때, 결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붙일 수 있는 타입들을 레퍼런서블 타입이라 부릅니다. 그럴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오브젝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이걸 붙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포인터 이렇게 보면 펑션 타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CV 퀄리파이어, 레퍼런스 퀄리파이어를 갖고 있지 않는 펑션 타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일반 함수를 의미해요. 멤버 함수가 CV 퀄리파이어나 레퍼런스 퀄리파이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멤버 함수가 아닌 일반 함수에 대해서는 이 레프를 붙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참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우리가 그 포인터 타입 같은 경우도 그 오브젝트 타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도 레퍼런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 자체도 레퍼런스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건 이미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타입을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붙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어떤 타입이 이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거나 이미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기존 거에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서는 레퍼런스 축약에 의해서 레퍼런스가 축약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축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새로 뭘 붙이기를 원하냐면 여기를 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L밸류 레퍼런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속을 여기 이렇게 붙이면 여기 있는 걸 속에 뭐가 있든 무조건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는 t에 대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L밸류는 기존에 있던 거를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지우고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밸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속을 한번 간을 봅니다. 간을 봐서 보니까 속에 이미 레퍼런스가 있네 그러면 나가버려요. 자신이 나가버리고 봤더니 속에 다른 레퍼런스가 없어 그러면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참조 축약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레퍼런스 컬랩싱이라는 기술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레퍼런스 간의 이제 병합 과정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 자체도 레퍼런서블 타입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레퍼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스트럭터블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t가 있고 아규먼트 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팩에 있는 템플을 쭉 꺼내서 타입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팩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밀봉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A2, A3 밀봉되어 있고 이름이 딱 라벨링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라미터 네임, 팩 네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t를 꺼내오고 그 다음에 이 팩에서 하나씩 꺼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1, A2 뭐 이런 식으로 꺼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꺼내와서 이들에 대해서 명세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들은 다음 중에 하나가 돼야 돼. complete type 또는 void type 그 다음에 unknown bound array에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이제 false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명시하는 거. 이런 타입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타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다 false야. constructive의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보면 complete 타입이 아닌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array가 이 부분이 없는 경우가 complete 타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타입으로는 complete 타입도 오지만 incomplete 타입 중에 배열에 대한 바운드가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complete 타입이 아닌 경우에 또 void라는 녀석도 complete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complete 타입하고 complete 타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허용이 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닌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false로 반환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펑션 타입 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T가, 여기는 이제 모든 타입이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맨 처음에 있는 T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T가 펑션 타입이거나, 보이드 타입이면, 보이드를 생성한다는 소리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false야. 만들려고 생성하려는 T 타입이 펑션 타입이거나, 그 다음에 void에 대한 타입이면 일단 T는 못 만족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T는 클래스 타입을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인티저라든지 그 정수형 타입들도 다 되거든요. 펀더멘털한 타입들 중에 이런 인티저, 그다음 부동수적 이런 타입들도 T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컴플리트 타입이기만 하면 일단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타입이 펑션 타입이나 보이드 타입이 아니면 되니까 그 플라팅 포인트 타입도 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실은 여기 있는 이 문장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이제 통과해서 왔을 때는 T를 이렇게 이런 구문을 만듭니다. 이런 구문을 만들어요. 그 다음 T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댓글발에서 아규먼트를 집어넣고, 이 부분도 뭐에 해당하냐면, 팩 익스펜션에 해당하죠. 팩 익스펜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패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패턴이고, 이 부분이 앨리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댓글발 A1, 가로, 여기서 콤마, 댓글발 A2, 뭐 이렇게 쭉 배치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문장이 문제가 없으면 true로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C++ 스펙 문서에서는 어떤 메타 펑션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기능적인 걸 설명을 하면서 어떤 그 결과를 표현할 때 특정한 구문을 딱 언급하면서 이 구문을 만족하면 만족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컴파일러가 문제없다라고 판별하게 되면 이 프로퍼티는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구문 자체를 직접 초기화 문맥이라고 불러요. 이 스펙 문서상에 보면 Direct Initialization Context란 말을 씁니다. 어떤 그 T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곧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대표적인 직접 초기화 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구문이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구문하고는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 이런 구문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여기다가 뭐 T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등호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는 문장들을 직접 초기화 구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문을 만족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문에서 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 생성자가 디폴트이면 트리비얼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 no expect 생성자이면 no throw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그 흥미로운 내용이 실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흥미롭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문장, 요 전체 문장을 보면 이 전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컴파일러가 분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변수 초기화의 전체 익스프레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를 만드는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냐면 평가되지 않는 피연산자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제 자세히 체크하다 보면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시 컨텍스트라고 해서 즉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문맥이 있어요. 초기화 구문을 즉시 컨텍스트에 대한 유효성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즉시 컨텍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요. g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호출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오토라는 변수를 만들고 추루해서 이렇게 사망연산자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즉시 문맥은 뭐냐면 이 f를 가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f로부터 곧바로 뭔가를 얻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f의 리턴 타입을 보니까 int네, g에 대한 거를 곧바로 보니까 얘는 리턴 타입이 int네, 이런 식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곧바로 해석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이제 즉시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서브 익스프레션을 조사하지 않아요. 그 함수를 실제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걸 즉시 문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문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기화를 평가하는 과정은 대부분 사이드 이펙트가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따르냐, 그냥 일반 이제 즉시 문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초기화 구문들은 사이드 이펙트를 항상 가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템플릿이 어떤 특수화를 하거나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인스턴스가 되거나 그래서 컴파일 실행 파일을 만들면 실행 파일에 소스 코드가 딱 만들어 들어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 템플릿에 대한 또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인스턴스를 합니다. 일반적인 초기화 구문들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또 암묵적으로 뒷바인데 펑션을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생성자를 사용하는 순간 그 디폴트 생성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임플리시트한 디피니션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이드 이펙트로 가져요. 일반적인 초기화 구문은.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초기화 구문은 그런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구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겉만 핥아서 해석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근데 요게 이제 즉시 문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생성자 호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별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딱 사용했더니 세부 항목까지 쭉 속에 들어갔더니 중간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발견되면 그때는 컴파일 오류가 뜬다는 소리입니다. 즉 즉시 문맥으로서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실제 이것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이 됐을 때 생기는 컴파일 오류까지는 잡아내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즉 구문적으로만 보게 되면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까지 들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져 있냐면 이 컨스트럭터블이라는 프로퍼티가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구체적인 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이드를 넣습니다. 보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보면 우리가 보이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드를 넣어본 겁니다. 보이드를 넣게 되면 컨스트럭터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컴플리트 타입 중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언노운 바운드 되어진 배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스트럭터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플리트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컴플리트한 타입을 넣게 되면 int에 대한 배열을 넣게 되면 이 경우는 컨스트럭터블 해요. 왜냐하면 그 요소들이 컨스트럭터블 하잖아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블 할 때 여기 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생성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다는 소리냐면 int의
뭐 3을 썼을 때 여기 아까 t가 등장하잖아요. t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int에 꺽쇠에 t가 있는데 여기다가 int를 뭐 하나 넣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구문적으로는 실제 이런 구문이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문장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 컨스트럭터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전달된 값으로는 이 배열의 바운드 사이즈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두 개니까 여기 하나니까 1이 들어가고 두 개니까 2가 들어가고 이렇게 판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이 형태로 문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그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false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펑션을 만들어 첫 번째 타입을 던지면 둘 다 어떤 경우든지 이제 false가 됩니다. 디폴트든 컨스트럭터블이든 그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폴트 컨스트럭터블 하죠. 요거 하나만 했을 때 여기서는 이 소리는 뭐냐면 이 부분은 A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에 T가 들어가고 이렇게 생성한다는 소리.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 T를 만드는데 디폴트니까 비어있는 상태로 이게 가능하냐? 했는데 딜리트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에 대해서 이 부분 딱 봅니다. 여기만 겉만 봐요. 내부 들어가지 않고 봤더니 딜리트가 있네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식이냐면 C를 만들고 T를 만듭니다. 여기 int가 들어오는데 그 int를 여기다가 뭐 3 이렇게 했을 때 되느냐? 예, 되죠. 그 다음에 캐릭터 여기다가 T 만들고 캐릭터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되느냐? 예, 되죠. 그럼 num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t에 t 만들고 num을 여기다 넣습니다. 생성해서 넣으면 요게 보면 int 타입으로 리턴 하잖아요. 그래서 int로 리턴해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 문장들을 바꿨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copy construct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d가 오면 t를 만드는데 여기에 d에 대한 레퍼런스를 던져냈을 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여기 constance에 대한 d에 대한 레퍼런스였죠. 가능하고요. 그다음 move 같은 경우도 여기도 e 타입에 대해서 t를 만들고 그 다음에 e에 대해서 left를 하게 되면 여기 호출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들을 아까 말한 이 문장에다가 대치를 시켜서 이 문장을 대치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문장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true로 반환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노스로 관련된 예제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no except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AA에 T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폴트 컨스트럭터블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no except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보게 되면 B에 T에 넣고, 디폴트에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없느냐? 일단 호출되네요. 근데 그 부분이 노스로우냐? 예, 아닙니다. no except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듭니다. t를 만들고요. 디폴트네. 그럼 이렇게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네요. 이렇게 했을 때 호출이 되느냐? 이게 상상자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상상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컴파일러가 가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리비얼한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B에 대해서 디폴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B에 대해서 이거 호출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족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트리비얼하냐? 컴파일러가 제공한 거냐? 아닙니다. 본인이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그 컨스트럭터블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으로 모든 거를 바꿔서 문제가 없으면 직접 초기화 구문이라고 그랬죠. 직접 초기화 구문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별을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배운 컨스트러터블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메타 펑션입니다.